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에서 성인 61.1%가 최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8개 주에서 성인 70%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에 복권 같은 상품을 내건 주의 접종자가 최근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식 접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올 가을 학기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타운내 커뮤니티 클리닉인 MCCN이 다음 달부터 12세부터 17세 사이에 한인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코로나 관련 수치들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LA 카운티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공개한 파티에 무려 2,500명이 몰려들면서 결국 폭력과 파괴 행동으로 이어지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발 미국행 국제선 승객들이 미국 공항에서의 국내선 환승 시에 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시범적인 프로그램이 올여름에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지난 주말에만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1주기를 앞둔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마무리됐고 이제 미국의 경찰개혁 법안이 최종 수속으로 통과될지 관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것 관련해서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했고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지지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개 당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방미 성과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미양국의 백신 파트너십의 체결로 인해 백신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한 민주당 측이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어린아이 포함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케이블카 와이어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악천후 속에 산악 마라톤을 강행했던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필 미켈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 50세 11개월로 역대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경기에서 클리퍼스는 댈러스에, 레이커스는 피닉스에 패했습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내일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6.2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수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템파베이는 6대4로 승리했고 최지만 선수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를 11대5로 꺾고 7연승을 달리며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인 최다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고 다음 거취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지역에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숫자 17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숫자는 5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분명 일요일 수치이긴 하지만 평일보다는 감소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 숫자는 123만 8,781명이고 누적 사망자 숫자는 24,171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숫자는 분명히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지역에서는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에 40개의 샘플을 통해 연구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53%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LA에서는 다양한 변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6건 나왔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1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번 40개의 샘플 가운데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바라 페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에 백신 접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면역력을 갖게 돼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 백신이 탁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접종이 본격화되고 접종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상승세 제동에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접종 진료소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2달 동안 대형 접종 시설을 점차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다저스 구장이 운영 마친 데 이어서 피어스 컬리지와 LA 사우스 웨스트 컬리지의 대규모 접종 시설도 이번 주에 접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8월 1일까지는 LA시 전역에 전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이동식 진료소로 완전히 전환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고 취약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저녁과 주말 시간에 팝업 접종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가장 접종을 잘할 수 있는 지역에 팝업 접종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다며 특히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회에 찾아가 백신 제공을 직접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LA시의 대형 접종시설 폐쇄 조치는 LA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접종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A 카운티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장소는 잉그루드 포럼,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 캐니언스 컬리지, 칼스앤 놀스리지, 유진 어리건 파크, 포모나 페어플렉스, LA 카운티 교육부, 팜데일 오아시스 파크 레크레이션 센터 등은 카운티가 운영하기 때문에 LA시의 폐쇄 조치를 전혀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타운대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이 다음 달부터는 12살에서 17살 사이 한인 학생들에게 파이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맨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저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2세부터 17세 사이 한인 학생들로 여름방학 시작에 맞춰 오는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주말을 제외한 월, 화, 수, 금요일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현재 학교 일정으로 바쁜 어린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여유롭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6월, 7월달, 8월달에 천천히 예약하셔가지고 편하게 안전한 데서 이렇게 접종해가지고 8월 말서부터 9월 학교가 개학이 될 때 안전하게 학생들이 가서 수업할 수 있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운에서 한국어로 백신 접종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인 가정에서 보다 손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종을 위해 MCCN을 방문할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데 만일 타주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자가 동반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류 미비자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호자가 오야 되고 학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 사인할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xample만 하면 LA 있는데 어머니는 텍사스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사는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MCCN 전화번호 818-895-3100 익스텐션 730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용인원 제한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했던 규제들이 모두 폐지됩니다. 경제활동이 완전 정상화됩니다. 지난해 3월 중순 자택 대피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마크 게일리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및 국내외 여행에 관련한 규정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계속 따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 등 야외 행사와 5,000명 이상이 입장하는 대규모 실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경품으로 복권을 나눠주는 유인책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접종자 수가 30% 넘게 뛰어오른 지역이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16세 이상 주민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무려 33.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이른바 백신 복권 발표를 기점으로 접종률이 뛰어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인책이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10여 개 주도 복권과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고 주 당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와 메릴랜드주가 지난 20일 당첨금이 각각 최고 $500만 와 $40만 복권 지급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리건주도 지난 21일 $100만 복권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백악관도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가 봐온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백신에 맞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접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접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을 뿐이며 복권 같은 것들로 그 주목을 끄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우 몰입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백신 보급에 힘입어 진정되고 경제 활동도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조짐 역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얼어붙었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과 호텔 요금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내선 항공 요금이 4월 이후로 9%나 오르고 국제선은 17%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기름값이 2014년 이후 최고치에 오른 영향으로 자동차 여행 경비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 명소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도 여행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지역의 호텔 요금은 심지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고 몇몇 지역의 렌트카 가격은 10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조너던 수석 전략가는 높은 실업률에도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급여를 올리고 있다며 이는 금융 서비스, 유통,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록터 앤 갬블, P&G입니다. 이 P&G와 kimberly clark 그리고 코카콜라 등 소비자 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은행 총재는 워싱턴 포스트 주최 화상 행사에서 조만간 자산 매입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해법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금 같은 대표적인 실물 안전 자산 가격이 이미 오른 터라 미국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30%나 폭락하면서 불안정해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게 큰 폭으로 올라 투자자들의 위기의식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의 74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현 팬데믹의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공평한 세계란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공중보건 위기 시에 WHO의 역할 등 70여 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WHO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낮 기온 크게 올라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0도를 웃돌아 예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구름 거친 맑은 하늘까지 드러내면서 한낮에는 반짝 더위가 느껴지게 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약간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구름도 지나면서 반짝더위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한편 남은 한 주간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6도, 해안 지역 70도 5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황사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오스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끝으로 60번 웨스트 선상 갤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도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미의 지난 70년 전략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들어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171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협력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공동성명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협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질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두 정상의 신뢰, 유대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미사일 지침 종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첨단 기술, 해외 원전 시장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 대응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고 이제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라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And what President Biden determined was the best chance we hav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on a deliberate, calibrated approach where we seek to make progress toward that goal.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핵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전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핵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고 위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분명히 금지된 행동에 계속 관여해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외교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got to be clearly calibrated diplomacy, clear steps from the North Koreans, and it moves forward in that way. Now, we put that forward. We're waiting to see if Pyongyang actually wants to engage. The ball's in their court.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의도 평화도 없다, 그의 이름을 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플로이드의 여동생은 길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우리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었고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또 다른 동생 테런스는 샤프턴 목사가 주최한 뉴욕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해 플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인종차별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소득 누락에 의한 탈세 방지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방국세청 IRS에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지원하고 감사 인력도 증원해 나설 것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지난 금요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의 세금 탄루에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게 되는 것은 이 미국 가족계획에 소요될 최소 1조 5천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 이후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 배치됐던 주 방위군이 4개월 만에 철수합니다. 연방의사당 보호를 위한 임무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2,1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이번 주 임무를 종료한다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 공보 담당자도 의회 경찰이 주 방위군의 체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워싱턴 DC 주 방위군은 일상 작전으로 돌아가고 워싱턴 이외 지역에서 온 주 방위군도 자신의 주둔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초경사관이 코트라 LA 무역관과 잡코리아 USA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수요일인 26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서부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00여 개 기업이 2천여 명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트라 글로벌 취업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OPT나 H-1B 같은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50여 개를 모집해 유학생을 비롯한 한인 청년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은 코트라 LA 무역관과 잡코리아 USA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 전용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력서 접수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발 미국행 국제선을 탄 승객들은 환승할 때 미국 내 국내선으로 환승할 때 짐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를 시범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이 개발한 원격 검색 시스템은 여행객이 출발한 공항에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공유받아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사업은 올 여름에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이 일단은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델타항공도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배포한 파트너십 설명 자료에서 이번 시범 사업이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입국 시 도착지 수속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지 못한 렌트비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접수 시작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총 예산 대비 신청 접수 규모가 30%에 그쳤고 실제 지원은 10%에도 못 미쳤다면서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퇴거금지 시한 만료에 앞서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26억 달러로 이 가운데 주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14억 달러고 나머지 12억 달러는 각 시정부로 이관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첫 접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집주인이 받지 못한 렌트비의 20%를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80%를 세입자 대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현재는 중간 점검해 본 결과 지원 실적이 매우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와 복잡한 규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80%가 아닌 100% 지원도 현재 주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솔린 가격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세가 또 오릅니다.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가스세 인상법으로 인해서 7월에도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B1 이 가스법에 따라서 2017년 11월 갤런당 12센트가 인상된 이후 2019년 갤런당 5.6센트 그리고 지난해 갤런당 3.2센트 또 올라서 현재 갤런당 총 50.5센트가 세금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또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갤런당 가스세 부담이 51.1센트로 올라갑니다. 이뿐 아니죠. 가스비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세도 5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미 가장 높은 가스세를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추가 세금을 걷어 이미 존재하는 길, 교량 보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 보복 운전이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전 8시경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찹만 애비뉴 인근의 5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이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이 발생해 6살 남아이가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당시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던 중으로 승용차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아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숨진 아이는 6살의 남아 에이든 리오스로 엄마 차를 타고 등교하던 길이었고 CHP는 이번 사건이 리오스의 어머니와 하얀색 세단을 탄 운전자가 서로 보복 운전을 하던 중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보복 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운전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난 운전자와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공격에 대응하지 말 것이며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찰서나 병원, 소방서 같은 공공장소로 차를 몰고 차량을 잠그며 위협 시에는 반드시 911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인근 헌팅턴 비치에서 생일 파티를 열겠다라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보고 2,500명의 사람이 몰리면서 결국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Well, police intervened as the crowd got out of hand. The TikTok video received over 3 million views, caught the attention of local law enforcement. Huntington Beach police estimate 경찰차 옆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입니다. 헌팅턴 비치에 생일 파티를 연다고 와라라고 독려하는 글이 틱톡에 올라온 뒤에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군중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경찰은 모임을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경찰관에게 병과 돌멩이, 지금 들으신 폭죽 등을 던져대고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시내 여러 점포와 순찰차도 파괴됐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오렌지 카운티의 전 기관이 동원돼 치안 요원 15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했고 일부 지역에 긴급 통행 금지령도 발령됐습니다. 이 헌팅턴 비치의 난동 사태로 성인 121명, 청소년 28명이 체포됐습니다. 나이몬바 지역의 한 주택에서 아시안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9시 52분경 나이몬바 지역의 1500 키오와 크레스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택에서 흉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 셰리프 당국이 숨진 아시아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원은 23살의 에드워드 콴과 55살의 로레타 호로 확인됐고 수사당국은 현재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만 12명입니다. 부상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허가 없이 열린 콘서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14명이나 부상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는 총기 난사로 16살 소녀가 사망했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도심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1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는데 지난 주말 보고되지 않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총격 사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총기 판매량은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미 전역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총격 사건이 최소 200건이 발생했다. 아직 5월인데 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저지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주 소득세 최대 $500 환급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부의장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0,000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뉴저지주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의 주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는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교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복으로 갈 수 없다라면서 모든 공립학교의 원격 수업은 올 가을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가 주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백신 복권을 도입합니다. $200만 상금을 내건 것입니다. 오늘 25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 동안 메릴랜드 백신 접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매일 당첨된 1명에게 $40,000의 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종 추첨일인 7월 4일 우승자에게는 $400,000가 주어지고 대상은 18세 이상의 메릴랜드 주민이고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볼티모어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요식업소들을 위해서 야외 영업을 확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연장했습니다. 이 LA에서 하는 엘플라시코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도의 야외 좌석 허가를 원하는 식당은 주택 지역사회개발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노스베이와 이스트베이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즉 가뭄 4단계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일에 새롭게 발표된 가뭄 측정 지표에 따르면 노스베이와 이스트베이 대부분 지역은 일주일 전에 심한 가뭄 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악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산호세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을 $10,000로 올렸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을 기존 $2,500에서 무려 400%가 오른 $10,000로 올리는 안을 산호세 시의회가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주 내 최대 지방자치단체 킹카운티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킹카운티는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선두에 있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갈 때까지 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대중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보건부가 오는 28일부터 클락 카운티 리치필드와 트라이시티에 있는 케네웩 접종센터를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곳의 백신 접종센터는 많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왔지만 이동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곳의 문을 닫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워싱턴주의 클락 카운티 리치필드 트라이시티 접종센터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지난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는 모두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103대 113으로 패했고 LA 레이커스는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90대 99로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나란히 패했습니다. 2차전 경기는 내일 펼쳐집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7회 투아웃까지 2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지만 시즌 5승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에게 2루타를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투아웃을 잡아낸 뒤 4번 타자 마르고트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대1로 맞선 5회에는 첫 타자 메히아에게 몸쪽 직구를 던지다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8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류현진은 에이스의 역할을 어김없이 해냈습니다. 칼날 같은 제구력으로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7회 투아웃까지 2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인천 동상고 후배 최지만과의 첫 맞대결은 치열했습니다. 4회에는 최지만에게 왼쪽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맞았지만 다행히 빠른 중계 플레이로 1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내며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6회 세 번째 대결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꿰뚫는 직구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투타 맞대결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고, 일단 뭐 내가 하나 잡기도 하고 뭐 안타도 맞았지만 재밌는 경기였었던 것 같아. 류현진이 내려간 뒤 8회 말 그리치게 2점 홈런으로 앞서 나간 토론토는 마지막 9회 초 불펜이 무너지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두타자 최지만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고, 만루 위기에서는 세 타자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헌납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짜릿한 역전승과 함께 10연승을 달렸고, 최지만은 복귀한 뒤 치른 7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쳐냈습니다. YTN 허정은입니다. 사실 오늘 전국의 스포츠 뉴스는 필 미켈슨 선수 소식이죠. 많은 분들 박수치고 응원하고 대단했었습니다. 필 미켈슨 선수가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YTN입니다. 필 미켈슨이 골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켈슨은 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16년 만에 이 대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개인 통산 45번째 PGA 우승이자 6번째 메이저 정상 등극이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역대 최고령 선수가 됐습니다. I believed for a long time that I could play at this level again. I didn't see why I couldn't, but I wasn't executing the way I believed I could. And with the help of a lot of people, my wife especially, but Andrew Getson and my brother Tim and Steve Loy. 코로나19에도 제한 입장한 만여 명의 갤러리들은 왼손 골퍼 미켈슨을 지칭하는 레프티를 외치며 노장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브루스 케카와 루이 우스트히즌이 한때 공동 선두로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50대 노장의 뚝심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생 만 50세 11개월에 거둔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은 1968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줄리어스 보로스의 48살이었는데 미켈슨이 53년 만에 이 기록을 깨면서 사상 첫 50대 메이저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Maybe I go on a little bit of a run. I don't know. But the point is that there's no reason why I or anybody else can't do it at a later age. It just takes a little bit more work. 자동차 사고 이후 재활 중인 타이거 우즈도 SNS에 글을 올려 평생의 라이벌 미켈슨의 놀라운 우승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미켈슨의 우승은 라이벌 우즈의 재활 의지뿐 아니라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는 젊은 후배 골퍼들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유럽 프로축구,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도 지난 주말 다 마무리됐습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꺾기는 했습니다. 4대1로 꺾기는 했지만 7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7위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물 건너갔고 유로파리그 진출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적할 것으로 보여서 토트넘에 과연 손흥민 선수가 남아있을지 다음 시즌 거치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시즌 17골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여러 가지 대회 다 합쳐서 22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계속 수상한 가운데 올해는 가장 많은 부문에서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Dynamite 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4관왕에 올랐습니다. 2관왕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자체 최다 기록이자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So a big thank you, I love you, and bless. 방탄소년단은 특히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노래에 주어지는 톱셀링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분에서는 올해 처음 수상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지난해 빌보드 핫백에서 통산 3번 1위에 오른 결과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스타들을 제친 겁니다. 톱 듀오 그룹 부분에서는 마룬5 등을 제치고 2019년 이후 2년 만에 수상했습니다. 팬들이 투표하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분에서는 5년 연속 수상하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는 블랙핑크와 세븐틴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대 미국 음악 시상식 가운데 가장 먼저 입성한 빌보드 뮤직 어워즈.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시작으로 2019년 2관왕에 올랐고 올해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팝 시장에서 대폭 확대된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그래미에서 무관의 서름을 겪은 캐나다 출신 위켄드가 10개 부분을 휩쓸었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관객 수백 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편 BTS는 어제 시상식에서 지난 21일 발매한 신곡 버터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바로 신곡 버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드려야 되겠네요.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